안녕하세요. 3월 다육이 재밌게 키우고 계신가요? 저 같은 경우는 분갈이도 해주고 물도 주고 자리 배치도 하고 참 다양하게 3월을 즐기고 있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3월을 가장 재미있는 다육이를 키우면서 가장 재미있는 계절이라고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실제로 3월 4월이 아마 다육이를 키우는 데 있어서 가장 재미있는 계절이고 가장 또 손이 많이 가는 계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마 마음이 바빠지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분갈이를 마쳐야 하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요. 아마 분갈이를 조금씩 해주는 분들 같은 경우는 4월 초까지는 분갈이가 완료돼야지만 다육이가 성장을 하는데 방해가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부터 분갈이를 하는 분들 같은 경우는 뿌리를 많이 손대기보다는 조금 나이가 있는 그런 줄기 위주로 뿌리 위주로 제거를 한 다음에 흙을 보충하는 정도에서 분갈이를 해준다 그러면 봄 성장을 어렵지 않게 유도를 할 수 있을 겁니다. 이 3월은 참 손이 많이 가는 다육이고 매번 제가 영상에 말씀드리지만 해줘야 될 일이 몇 군데가 있지만 오늘 이야기를 하는 부분도 아마 다육이를 관리하는 데 있어서 아주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다육이 같은 경우는 분갈이만 잘 해줘도 영양분이 그렇게 많이 필요로 하는 식물은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작은 화분에서 뭐 1년 2년 분갈이를 안 하는 게 아니라 주기적으로 뿌리와 새흙으로 분갈이를 해주기 때문에 크게 영양분을 따로 이렇게 뿌려줄 이유가 없는 그런 식물인데요. 간혹 이제 분갈이를 자주 못 해주는 분들 아니면 대품 위주의 그런 화분들은 주기적으로 영양분을 줘야지만 뿌리가 제대로 활착을 하는데 중간중간 이 흙 같은 경우는 산성화가 되면 뿌리가 제대로 성장을 못합니다. 그래서 알칼리성으로 되돌리는 그래서 분갈이를 하게 되는데요. 이 상토를 많이 넣게 되면 이 안쪽에 기온이 높아지면서 수분이 오랫동안 머물러 있으면 곰팡이병이 생깁니다. 특히 뿌리가 없는 다육이를 심어줬을 때 이때쯤 뿌리가 내렸겠지 하고 물을 줬다가 곰팡이병이 생겨가지고 뿌리가 제대로 성장을 못하는 그런 악순환이 되곤 하는데요. 그래서 3월 물주기는 내가 분갈이를 어느 시점에서 해줬는지에 따라서 물주기 시기가 많이 달라집니다. 물을 주고 나서 제가 매번 말씀드리지만 2, 3일 있다가 물을 주라는 이유도 그리고 2, 3일 후에 물을 주고 이 잎에 반응을 한지를 매번 확인하라는 말씀은 그 이유기도 합니다. 아마 이 다육이뿐만 아니라 모든 식물이 그렇습니다. 모든 식물이 물을 주고 나서 물에 반응을 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뿌리가 움직이지 않는다라는 그런 증거이기 때문에 그런 식물이나 그런 다육이 같은 경우는 굳이 계속해서 물을 주기보다는 물을 좀 아끼면서 약간 이 다육 뿌리가 물을 찾을 수 있게 그런 환경 변화를 좀 줘야지만 이 식물이나 다육이가 예쁘게 성장을 하고 건강하게 성장을 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분갈이가 완료됐다 그러면 그런 다육이들 같은 경우 특히 아픈 다육이들 같은 경우는 분갈이를 하고 나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강한 햇살보다는 은은하게 들어오는 햇살에 두고 성장을 시키는 게 좋습니다. 강한 햇살 같은 경우는 좀 건강한 다육이 위주로 자리를 배치를 하고 이 아픈 다육이나 뿌리를 많이 손댄 그런 다육이들 같은 경우는 강한 직광보다는 간접광이 들어오는 곳에 특히 베란다에서 오래 놓고 키우는 게 괜찮을 겁니다. 그런 다육이들 같은 경우는 강한 햇살이 들어오면 잎이 빛을 그렇게 크게 많이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에 잎 면적이 짧아질 수밖에 없고 이 늘진 곳은 강화성 작용을 많이 하기 위해서 잎이 커집니다. 잎이 커지면서 늘어지죠. 길어지면서 모양이 예뻐지지 않기 때문에 잎을 조금 키우고 싶은 분들 아니면 뿌리를 좀 더 빠르게 내리고 싶은 분들 같은 경우는 강한 직광보다는 간접광이 들어오는 곳에서 자리를 잡아 놓고 키우는 게 이 다육이나 식물이나 건강하게 키울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제가 자리 배치도 하고 물도 주고 그리고 아픈 다육이가 없는지 중간중간 잎이 말라가거나 검게 변하는 무름 증상이 있는지를 전체적으로 살펴봤는데요. 지난주에 이 칼슘제를 한번 쳐줬고 이번 주에 이제 약제를 깍지벌레 약제를 한번 쳐주려고 합니다. 이 예방적인 차원에서 쳐주는 거기 때문에 깍지벌레가 발병됐을 때 희석 비율이 아니라 좀 약하게 해서 쳐줄 예정이고요. 살균제 같은 경우는 이 내성이 생기기 때문에 번갈아 가면서 쳐줘야 됩니다. 그리고 자주 쳐주면 안 되고 간혹 쳐줘야 되는데 아마 3월 4월 같은 경우는 살균제를 그렇게 쳐줄 필요성은 없을 겁니다. 아마 장마가 시작되기 일주일 전이나
한 달 전에 살균제 정도는 한번 쳐준다 그러면 아마 곰팡이병이나 아니면 바이러스성 질병에 얘네들이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좀 모을 수 있는, 이겨내는 힘을 모을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될 거고요. 이 깍지벌레 약, 병충해 약제, 그런 깍지벌레 같은 살충제 약제는 한 번씩 꼭 쳐주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분갈이를 하지 않았던 닭 위주로 꼼꼼히 쳐주고요. 물 같은 경우도 분갈이 했던 닭 같은 경우는 한 일주일 정도는 말렸다가 꼭 물을 주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 꽃대 제거를 하고 꽃대에 물이 묻지 않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뭐 무름병이 오지는 않겠지만 운이 없으면 간혹 이렇게 무너져 내리는 경우가 있고요. 분갈이를 하면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부분이 뿌리가 수분에 이겨내지 못하고 무너져 내리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그런 거를 미리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물은 일주일 지나서 물을 주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분갈이를 하고 나서 잎이 후두둑 떨어지는 증상이 보인다 그러면 빨리 꺼내서 최대한 말렸다가 심어주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분갈이를 하고 나서 잎이 떨어진다라는 것은 뿌리가 무름 증상이 있다라는 거기 때문에, 그런 무름 증상이 있는데 굳이 흙에 심어 놓게 되면 그 다육이는 절대 살릴 수가 없습니다. 그렇고 잎이 자꾸 작아지거나 잎이 떨어지는 다육이 같은 경우는 진짜 강한 직광이 내리쬐는 곳에 두면 그 다육이는 그대로 무너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노숙을 하면서 화상을 입은 다육이가 있을 건데요. 화상을 입은 다육이 같은 경우는 그 자리에 그대로 두게 되면 그 다육이 같은 경우는 그 햇살을 이겨내지 못하고 그냥 줄기 자체가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매번 말씀드리지만 화상을 입은 다육이는 약하게 들어오는 곳에 화분을 다시 재배치시켜 주는 게 좋습니다. 그대로 두게 되면 그 화상 범위가 넓어지면서 전체적으로 손상을 입기 때문에 큰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그런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이 표면에 이 화상 흔적이 보인다 그러면 바로 꺼내 가지고 그늘로 옮겨 주시고요.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물을 주고 나서 이 생장점에 물이 고여 있는 그런 다육이들이 있을 겁니다. 지금 저 같은 경우는 파스텔 철화 같은 경우는 물을 주고 나서 에어브러시로 물을 다 털어냈는데, 물이 고여 있는 다육이들이 있는데, 물이 고여 있는데 햇살이 비춘다 그러면 그 다육이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 불상사가 발생하기 전에 에어브러시를 통해서 물을 다 털어내 주시는 게 다육이를 건강하게 키울 수 있는 방법이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은 이 전체적인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요즘은 신품종들이 많이 나옵니다. 화원에서 많이 나오지만 생각외로 이렇게 다양한 얼굴을 가진 품종들이 아니기 때문에 기존에 갖고 있는 다육이들 화분 분갈이나 화분을 약간 다른 식물과 바꿔가지고 분갈이를 하면서 새로운 느낌을 찾는 것도 괜찮을 겁니다. 아니면 화원에서 정말 예쁘다 그러면 구입해 가지고 와가지고 심어도 좋지만 기존에 있는 다육이를 제대로 관리하면서 새로운 변화를 보는 것도 다육이를 키우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재미이지 싶습니다. 그럼 오늘의 영상을 여기서 마무리할까 합니다.